네, 5월 28일 금요일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5월도 거의 끝나가는데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 5월 즐겁게 끝내시라고 오늘도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와 이 김프로님께서 입고 있는 이 골프웨어 브랜드명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골프 모자와 또 파우치를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아직 연락을 주지 않으셔서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김프로님과 라운딩 돌아볼 텐데요. 오늘장 코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정식 코스는 일단 파4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8포. 네, 저는 파3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네, 오늘 뭐 시장은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좀 해소된 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파4로 진단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5월을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우리가 6월 시장을 다시 좀 희망차게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연출이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한 1,500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6천억이 넘는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이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가 유입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는 분명히 좀 조성을 좀 해줬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조금 이른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장밋빛 전망을 일단 좀 해드리면서도 6월 시장에 대한 또 기대 반 우려 반의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직 좀 남아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파4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6월 기대도 되지만요. 좀 우려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평가 남겨주셨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눈에 띄게 좋은데 최근에 포드사도 굉장히 네. 주가가 무섭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은 뭐 그야말로 네. 자동차 업종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대부분 상승하는 종목들 보면 자동차 업종 내지는 자동차와 좀 관련된 업종 쪽에서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거든요. 어제 포드의 주가가 8% 급등을 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도 포드가 또다시 7%가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틀 만에 15%가 이제 급등을 한 건데 포드가 급등을 한 이유를 보니까 2030년까지 포드에서 판매하는 차량들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대체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야심찬 계획을 이제 발표하고 나서 보니까 미국의 이제 증권사들이 포드의 목표 주가를 이제 줄줄이 상향 조정을 하면서 포드의 주가가 공허행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올해 현대기아차 그룹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강한 상황인데 사실 자동차 업종이 그동안에 조금 지지부진했잖아요. 다만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순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뭐 현대기아차가 사실상 뭐 4, 5%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부품주들 중에서는 현대위아, 뭐 한온시스템,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화신 같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한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가 사실상 뭐 4주 연속으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지금 시장에 강하게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동차 업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경기 회복과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2분기 때 일부 생산 차질이 좀 있었지만 반도체 쇼티지가 해소된다면 하반기 때는 사실상 뭐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반기쯤에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전 라운딩에서 우리 김프로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와이더 플래닛부터 살펴볼 텐데 그때 소비 심리가 광고 쪽으로 이동할 그렇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현재 상황 어떨까요? 뭐 오늘은 약간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쉬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 주들은 그나마 이제 소비업종 덕분에 시장이 좀 버텼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와이더 플래닛은 일단은 홀인원 종목으로 진단을 한번 해드려보도록 김프로님 하겠습니다.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가격 반등이 충분히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21,200원 정도 부근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뭐 한 3, 4% 정도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광고 기획 그리고 특히나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타겟 마케팅을 이제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가 도래한 호텔이라든지 레저, 관광 업종에 이제 광고 문의가 좀 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광고 업종도 거의 비슷한 사이클이 이제 연출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올해 뭐 어떤 업종이 사실 실적이 안 좋아지겠냐마는 사실상 광고 업종들도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기업들이 이제 그동안에 움츠렸던 마케팅을 이제 좀 더 활발하게 이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코스피의 자동차 업종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도 오늘 뭐 980선 회복 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낙폭과대 종목으로서 와이더 플래닛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4,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시원하게 목표가를 한번 터치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타겟 마케팅 광고 쪽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와이더 플랜이 목표가 2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홀인원 종목으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세아제강을 가지고 왔는데 어제 리뷰를 통해서 철강주 네. 이제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어떨까요? 자, 세아제강은 일단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지금 우리 진수 아나운서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이번 주는 뭐 소비주들이 좀 강했지만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약간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여행주들이 좀 쉬고 있고 호텔 신라라든지 뭐 강원랜드와 같은 이런 레저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와중에 어저께 건설주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고 철강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동국제강 뭐 이런 종목들이 3, 4% 가까이 강하게 반등이 조금 들어왔거든요. 분명히 이제 경기 민감주들 안에서도 많이 또 올라간 소비주들은 아무래도 약간 가격적인 이제 부담을 좀 느끼게 되는 거고 경제가 회복되고 지표가 일단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경기 순환 사이클에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철강건설, 조선업종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저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철강업종들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강간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세아제강이 비교적 뭐 시가총액이 조금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목표 가격을 125,000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뭐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 구간 염두를 해두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아제가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상승 여력 남아있다. 목표가를 125,000원으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김풀의 멋진 퍼팅 실력 잘 감상을 해봤고요. 현재 라운딩을 같이 돌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도 잘 가고 계신지 코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담들 들어와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또 헤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CIS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5,250원에 비중 30%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CIS는 일단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릴게요.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보유하세요. 대표적으로 지금 헤매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네. 소재 장비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오늘 그래도 다행히 LG화학이 한 3% 넘게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배터리 리콜과 관련된 악재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이제 임박을 하다 보니까 LG화학이 이틀 동안에 뭐 시가총액 6조 원 넘게 증발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조금 나왔었는데 오늘은 LG화학도 반등을 좀 하고 있고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약간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종 그리고 자동차와 관계되어 있는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을 좀 다지면서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CIS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개발과 관련된 장비 수혜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거든요.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뭐 매수가는 충분히 회복할 걸로 보여지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 현재 진행형이다. 뭐 테슬라도 약간 지금 최근에 주가가 630달러를 회복을 하면서 가격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기다려 볼 만한 주식이기 때문에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두시고 보유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CIS 버디 찬스 남아있다라고 평가 내려주셨고요.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기술적 반등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58,000원에 비중 20%입니다. 현재가 부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요.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이글입니다. 축하합니다. 사실 보유하세요.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지만 네. 이글 종목 제가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좀 좋은 걸로 지금 진단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이런 백신 관련된 수혜주들이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재료 소멸, 단기적인 이제 재료가 조금 소진되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어떤 차익 매도 물량 때문에 조금 곤욕을 좀 치렀거든요. 특히나 이제 5월 말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MSCI 이제 지수 변경, 리밸런싱과 관련된 외국계 창고의 이제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종목들이 동반해서 이제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단기 저점이 이제 딱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지금 현재 생산해내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노바백스도 분명히 이제 9월 정도에는 미국 FDA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9월 달에 승인을 염두를 해두고 한 7, 8월 달부터는 분명히 이제 생산에 착수를 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1분기 때도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았지만 7월, 8월 이후에 이제 3분기, 4분기 때도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에 이제 힘입어서 CMO와 관련된 매출이 아마 급증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6월 달 또 코스피 200 정기 변경 때는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도 코스피 200 종목으로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사실 이제 공매도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오히려 이제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이 공매도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대차 거래를 통해서 이제 주가가 빠지는데 이제 배팅을 하는 세력들이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다만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거의 뭐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 실적이 이제 막 인식되기 시작하는 성장주인데 주가는 잘 못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매도에 타겟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많지 않다. 코스피 200에 편입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수급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19만 원 정도의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면서 이글 의견 평가를 해드리고요. 보유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이글 종목으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CMO 쪽 실적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19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 시청자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프로와 제가 입고 있는 골프웨어 브랜드명을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라운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원샷 홀인원 존으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오후장에서 공략해보면 좋을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8,200원 현재가의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자동차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옵트론텍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과연 이게 왜 자동차와 또 관계가 있는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트론텍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카메라 렌즈, 카메라 이제 부품을 전문적으로 이제 만드는 회사로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상 이제 갤럭시 S21부터 본격적으로 탑재되기 시작한 폴디드 줌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광학 렌즈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옵트론텍도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갤럭시 S21 같은 이런 이제 하이엔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갤럭시 A 시리즈와 같은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옵트론텍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폴디드 줌에 들어가는 이제 광학 렌즈가 탑재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애플이 아이폰 13을 이제 9월 달에 이제 출시를 할 거거든요. 아마 애플의 카메라 중에서는 처음으로 아이폰 13에서 폴디드 줌 기능이 아마 탑재가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본업인 스마트폰 쪽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 실적적인 측면에서 일단 기본 베이스를 좀 깔고 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이 조금 지나치게 좀 과도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인데 사실상 이 옵트론텍이 미국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 유럽의 이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에 자율주행용 카메라 렌즈 광학 필터를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굴지의 회사들이 정말 많은 이제 카메라 필터를 제조하는 기업 중에 왜 옵트론텍을 이제 굳이 선택을 했는가? 사실상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나온 보도를 보면 레이더나 라이다 센서보다는 오히려 이제 자율주행에 이제 눈 역할을 할 수 있는 카메라 렌즈를 이제 오히려 자율주행의 핵심적인 어떤 기능으로 탑
탑재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옵트론텍에서 이제 제조하고 있는 IR 필터라든지 적외선 이제 차단 코팅 기술에서 세계적인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전부 다 외부로 좀 유출이 되어 있잖아요. 외부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만큼 그 외부에 노출된 렌즈를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제 카메라 렌즈를 코팅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걸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잘하는 회사로 테슬라가 낙점을 한 회사가 바로 옵트론텍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테슬라 쪽에서는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고 폭스바겐과 지금 공동 개발을 추진을 하면서 폭스바겐 쪽으로도 납품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MC넥스가 이제 연초에 워낙 강하게 이제 주가가 급등했던 것처럼 옵트론텍 역시도 전장화와 관련된 수혜주로서 주목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한 160억 정도의 이제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나왔었는데 이 전환사채를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제이월드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을 이제 취득을 했거든요. 이 제이월드라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이제 주로 거래를 하는 삼성전자의 주요 협력사인데요. 고기능성 필름이라든지 광학 부품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옵트론텍이 이 회사를 인수를 한 이유가 전장용 카메라 모듈 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주가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여러 모멘텀들이 좀 부각될 수 있을 만큼 자회사 인수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딱 1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7,4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완성차 업체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옵트론텍 목표가를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를 7,4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원샷 원킬 종목 역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23,250원 현재가로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트론텍 설명드릴 때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엑세스바이오는 시간이 조금 촉박한 것 같아요. 포인트만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미 제가 이거 2만 원대 공략을 한번 해가지고 100%가 넘게 수익을 한번 냈었던 종목이거든요. 진단 키트 관련된 이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가 차트 딱 열어보시면 45,000원대까지 이제 급증을 하고 나서 다시 2만 원대로 주가가 좀 회귀하고 있는 모습이죠. 1분기 때 영업이익만 무려 1,800억이 넘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었다가 최근에 뭐 시젠이라든지 엑세스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다 주가가 거의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22,000원, 23,000원 구간에서 단기 저점을 딱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부터 미국향 수출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아직까지도 미국 쪽에 지금 선적을 계속하면서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웰스바이오라는 회사가 코로나19 이제 신속 진단 키트를 국내에서 이제 판매를 개시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거든요.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하루에 지금 뭐 500명, 600명대의 확진자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국내외의 매출 호조, 여기에 따른 이제 실적 성장이 엑세스바이오의 단기 반등 가능성을 좀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8,000원, 손절 가격은 21,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릴게요. 네, 두 번째 종목 엑세스바이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프로님과 증시 라운딩 알차게 돌아봤는데요. 또 앞서 설명해드린 이벤트 당첨자 바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모자는요 김정배님과 모카님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파우치는 어진인혜님과 또 영민이 형님께서 굉장히 센스 있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엄마한테 혼나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파우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아래 자막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생생한 주식쇼 생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정확한 시황과 알찬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